지난 한 주간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코로나도 1.0으로 단계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해왔던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이나 이러한 것에 동참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야 될 사항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또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STP,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전 시간 STP의 어떤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타겟, 그 다음에 어떤 포지셔닝해서 STP에 대한 우리 한류 음식이 중국에 진출하기까지 그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함께 알아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BM 캔버스라고 해서 BM 캔버스에 대한 외적인 요소, 내적인 요소, 그다음에 비용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수익성에 관련된 문제, 어떤 가치 제한을 통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가고 고객과의 관계는 어떤 그 릴레이션십은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 또 핵심적인 활동은 뭐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자원은 뭔지, 핵심적인 우리의 활동, 노하우, 핵심적인 자원에 대한 서브에서 지원해주는 핵심 파트너, 그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 그다음에 타겟팅에서 포지셔닝하는 STP 전략까지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지셔닝에서 우리는 다시 어떤 포지셔닝으로 나눠야 될 것인가. 그래서 포피 분석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포피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포피 분석은 어떤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플레이스, 프라이스, 그 다음에 프로모션 해갖고 몇 가지였었어요. 네 가지의 포피 분석을 했는데, 그 포피 분석에 대한 어떤 제품, 그러니까 이거죠. STP 분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포지셔닝 해서 그 포지셔닝 안에는 포피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략하게 정의를 한다면, 오늘은 제 10주차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10주차 제1강입니다. 창업기업 성장 전략 분석인데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지난 거 잠깐 리뷰를 해야 되는 게, 이번에 배워야 될 수학 분석에도 이러한 약간의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해서 몇 가지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가치 제한. 가치 제한을 두되 누구한테 줄 것인가? 소비자. 그죠? 이 소비자는 뭐였었어요? 세그멘테이션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게 좀 나눈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세그멘테이션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였었어요? 채널. 유통이죠. 채널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N이 하나 더 붙죠. 채널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이에요. 고객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유지할 것인지, 고객 유지. 이렇게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요런 가치 제한 소비자 유통 채널 고객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뭡니까? 수익이죠. 수익성.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있는지, 어떤 것을 여기 가치 제한도 하고 소비자를 분석하고 유통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킬 것인가, 또는
유통된 소비자들에 대한 고객 관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다면 비행 캔버스 두 번째 내적인 요소로 다시 외적인 요소로 가를까요? 첫 번째 뭐예요? 핵심 역량,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핵심 자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핵심 파트너. 또 네 번째요. 비용이죠, 비용.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요것을 이제 요걸 우리가 다섯 번째로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수익성은 이러한 문제들, 핵심 역량과 핵심 자원, 핵심 타워, 핵심 파트너. 여기에 의해서 지출되는 비용은 얼마일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 요 수익성과 요 비용을 하나의 캔버스로 해서 우리가 쉽게 눈으로 이제 볼 수 있고 또 어떤 그 나무를 보는 것보다 멀리서 그 숲을 볼 수 있는 회사의 그 지속 경영 가능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비용과 수익성을 어떻게 나눠야 되고 어디에 우리의 중요성이 미비한가 많은가에 대한 것들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STP 분석인데요. 이 STP 분석 뭐였어요? STP 분석. 소비자의 세그멘테이션이에요. 소비자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타겟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포지셔닝이에요. 어디에다 그 근거를 둬야 되고 어느 쪽에다가 맞춰야 될 것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한류의 음식 문화를 가지고 중국의 도착, 중국의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STP 분석을 통해서 해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P는 또 뭐예요? 포지셔닝에는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필요했어요? 포피 분석. 요것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포피 분석은 뭐예요?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플레이스, 그 다음에 프라이스, 그 다음에 뭐죠? 프로모션. 제품이, 아이템이 뭔가, 그 다음에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이고 가격은 어떻게 적당한 가격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포피 분석, 요 STP 분석 중에서 요 P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세분화를 한다면 포피 분석으로 나가야 된다. 유통과 가격과 홍보 마케팅.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걸 좀 세부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오늘 배울 그 수학 분석은 그 수학 분석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어떤 뭐 최신성이나 참신성 뭐 측면에서 본다면 뭐 제약이 있는 좀 제약이 있죠. 너무 이제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포피 분석만큼 기본적이고 또 명확한 분석 툴이 사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우리 경영학에서는 기초적으로 고려해야 할 그 분석 툴로서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분석은 뭐 어떤 최신의 어떤 분석 툴이 아니라 예전부터 굳이 해왔지만 현재의 경영학에서 여기에 버금갈 만한 아직 분석 툴은 물론 동질성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분석 툴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면 최신성이나 참신성은 없지만 그 전부터 쭉 해왔던 그러한 그 수학 분석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초적으로 고려해야 될 분석 틀이다. 그래서 수학 분석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직에 있거나 또는 이제 앞으로 창업을 하거나 또는 어떤 그 자기의 발전을 위한 그 수학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면, 참고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평가위원으로서 사업계획서를 많이 받고, 또 여러분들이 PT 발표를 통해서 어떤 그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1인 창조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R&D 지원 사업 등에서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면 빠지지 않는 것이 수학 분석입니다. 또 그만큼 수학 분석은 평가자들로 하여금 한눈에 그 회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도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수학 분석에서 이게 수학 분석은 이제 그 네 가지의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strength, 그다음에 opportunity, 그다음에 weakness, 그다음에 threat. 다시 말하면 내적인 거, 내가 할 수 있는 강점과 단점, 또 외적인 현상 뭐 있죠? 기회와 위험. 요 두 가지는 외적인 현상이고요. 요 네 가지만 분석을 해놓고서 사업계획서에 올려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뭐 반 이상 정도 된다고 해도. 그러나 수업 분석은 그렇게 네 가지만 분석해서 올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전략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건 수학 분석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수학 분석이라고 해서 네 가지만 이렇게 적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평가자가 알아서 하라는 그런 얘기와도 버금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그 수학 분석으로서 평가의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제가 반드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내 강점을 통한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그 어떤 기회 요인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또 어떤 위험적인 요소를 우리 회사의 강점으로 어떻게 희석할 것인지, 이러한 몇 가지, 네 가지의 전략은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수학 분석에 대해 좀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나 또는 외적인 그 어떤 그 자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VC 벤처 캐피탈에게 보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외적인 요소에 대한 사업 계획서는 반드시 수학 분석에 대한 그 내용이 꼭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수학 분석을 조금 시간을 좀 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수학 분석은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학 분석을 되게 경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 분석을 잘 활용을 하면 회사가 현재 우리 위치가 어디 있고 앞으로 또 어떠한 그 위치 쪽으로 이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현재 회사의 현재 문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것을 타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최종의 그런 분석 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 기본적인 그 수학 분석에 대한 대응 툴이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수학 분석을 통해서 회사의 현재의 그 어느 시점에 있는가, 또 그 시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분석에 대해서 표도 한번 같이 그려서 하늘에 볼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파워포인트로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하나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아마 지금 현재 이 과목에 대해서만 수학 분석을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뭐 2년 전이든 3년 전에 여러분들 1학년 때 또는 그런 것을 다 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수학 분석이에요. 수학 분석. 이 수학 분석은 요거는 뭐죠? strength입니다. weakness, 그 다음에 opportunity, 그 다음에 뭐죠? threat, 위험입니다. 위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니셜을 땄는데, 자 그냥 한번 적어 볼까요? strength, 또 weakness, weakness, 또 opportunity. 그다음에 thread. 자, 그래서 요 앞자 이니셜을 따서 우리가 이제 이걸 수학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는 이 수학 분석에 대해서 표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하나 그리해서 이거를 이거 괜히 썼나요? 여기다 짧게 그릴까요? 자, 여기다가 표를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다 보이실 겁니다. 표를 그리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3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요것도 3개. 이렇게 3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다 사선을 긋고요. 이 수학 분석에는 내적인 요소가 있고 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환경, 다시 말하면 여기는 내부 환경이에요. 내부 환경. 그 다음에 여기는 외부 환경입니다. 그 내부 환경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스트렝스예요. S. 이게 강점이죠. 강점을 우리가 스트렝스라고. 스트렝스. 그다음 요것도 이렇게 칠게요. 이렇게. 내적인 요소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예요? weakness예요. 그리고 여기 외부 환경에 뭐가 있을까요? opportunity가 있죠. R자가 빠졌습니다. opportunity. 자, opportunity, 이거 기회입니다. 기회 요소. 이것도 칸을 치고. 또 외부 요소로서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위험. 이것도 칸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한다는 이제 요거는 어떠한 것들을 적어야 되는 것인지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강점이 있어요. 강점. 강점은 뭐예요? 강점. 이 강점은 우리 회사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수학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내 개인 능력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지만 일단 회사를 얘기를 한다면 이 스트렝스는 차별화된 핵심 역량이에요. 차별화된 핵심 역량. 다시 말하면 강점이잖아요. 강점이면 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는 다른 거하고 차별화가 된 건지에 대한 그리고 그 역량은 뭔지 그 주된 요소는 뭔지 요거를 이제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독점적 기술인지 어떤 기술적인 게 있다면 어떤 독점적 기술 요것도 내가 강점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제 가격이 다른 것보다 싸다라고 하는 원가 우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원가가 우위가 있다면 어떤 경쟁에 대한 우위도 있을 거예요. 뭐뭐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에서 위에 있다.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더 정답은 제품 혁신 역량. 우리 제품의 혁신 역량은 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강점 적에 들어갈 수가 있죠. 보통 한 4-5가지를 적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강점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중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회사의 단점이라고, 약점이라고 적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약점이라고 할게요. 단점, 약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약점은 이제 있죠. 경쟁 지위가 우리는 경쟁 지위가 얕다. 또는 우리 간략하게 적는다면 여러분들 알기 쉽게 R&D. 이건 뭐야? 기술 개발이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예요. 기술 개발, 연구 개발. 기술 개발 역량이 어때요? 보통 1인 기업이나 최근 스타트업 기업들은 연구원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적으셔야 될 거예요. R&D에 대한 능력 부족이다. 그 다음에 인지도가 낮죠. 왜냐면 인지도가 낮다. 당연히 낮을 수밖에요.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니까. 그 다음에 경쟁에서 사실은 경쟁 우위의 취약. 어떤 문제 때문에 취약이고,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 비용에 대한 비용이 낮다라는 거죠. 왜? 그다음에 자금력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금력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기업을 할 때 보통 이제 법인 기업을 했을 경우는 뭐 5천만 원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1억부터 시작합니다만은 자기 자본율이 많을 수는 없어요. 외부 자금도 좀 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금력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된 거죠. 그래서 어떤 핵심 스킬, 어떤 기술성이 좀 낮다. 요건 연구 개발이고 현재 기술성에 낮다.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될 것 같고, 기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회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 또는 뭐가 제품이 또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 제품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예전에는 1년 단위라면 지금 뭐 빠르게는 분기별 단위로 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리텐션 타임이 많이 짧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의 세계화예요. 어떤 특정의 지역이 어떤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이제 글로벌화가 되어 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의 어때요? 수출화 성장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산업화의 세계화, 산업의 세계화죠. 산업화의 세계가 아니라 산업의 세계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이런 정치 경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바이든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거의 연설도 당선 연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각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치의 변화가 세계적인 정치의 변화가 인해서 어때요? 미국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겠죠. 이런 정치에 이 정치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기존의 산업화라든지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바뀜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새도 바뀌는 것이죠. 그 흐름새가 바뀐다는 건 어때요? 경제가 환율이 떨어진다든지 환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거는 외부 환경이에요. 이 외부 환경은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내부에서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마스크 산업은 상당히 열악했었어요. 이웃한 그 일본에서는 2, 3, 4월이 되면 꽃가루 때문에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알러지 때문에. 그래서 그 일본은 마스크 산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가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어땠어요? 어떤 전염병 환자라든지 또는 뭐 입 주위에 뭐가 잘못됐다든지 이랬을 때만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그러면서 마스크가 갑자기 수요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 영세 사업자들이었던 회사들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외부 환경에 의해서 기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수출도 하고 국내에 여러분들 지금은 괜찮지만 줄 서면서 마스크 산 기억이 나나요? 충분히 있었습니다. 줄까지 서가면서 마스크를 샀어요. 그러나 지금은 마스크 산업이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풀로 공장 자동화했던 그 마스크의 생산 라인들이 많이 섰어요. 그 고용 창출로 많이 올랐던 그러한 직원들도 많이 감소가 됐고, 그래서 이러한 정치, 경제, 외적인 요소 있죠. 경제, 여기 사회 문화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사회 문화, 문화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사회적으로 갑자기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기술 환경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IT 기술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금융이 올라가거나 금리가 올라가거나 또 환율이 어때요? 환율이 갑작스럽게 뛰었어요. 환율이 뛰면은 어때요? 또 환율이 떨어지면 어때요? 수출과 수입이 막 냉탕, 얼음, 뭐 뜨거운 탕,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강점이나 단점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협을 볼까요? 위험이 아니고 위협을 한번 볼게요. 위협적인 요소. 위협적인 요소는 어때요? 우리의 위협적인 요소는 제일 먼저 있는 게 어때요? 신규 경쟁자 진입이에요. 신규 경쟁자 진입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신규 경쟁자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죠. 갑자기 들어와서 어느 날 우리의 제품을 가격적으로 그야말로 레드오션으로 만들어버리는 신규 경쟁자 진입이 제일 우리에게 위협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대체제가 들어와. 대체제가 뭐예요? 대체제 진입. 대체제가 뭡니까? 콜라의 대체제는 뭐예요? 그것만으로 반드시 할 수 없더라도 그거와 유사한 어떤 그 환경이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대체제예요. 그러면 콜라의 대체제는 우리가 사이다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일단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럼 뭐 여러 가지 음료의 대체제는 상당히 많이 있겠죠. 야구르트의 대체제는 요구르트의 대체제는 떠먹는 요구르트. 뭐 이런 식으로 대체제가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걸 위협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불리한 정책인데 우리에게 불리한 정책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불리한 정책들이 많이 있겠죠. 어떤 케미칼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이제 CO2 감소를 위해서 더 이상 그것을 못 만들게 한다든가 아니면 규제를 한다든지 어떤 주위에 환경적인 어떤 침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한테 뭐예요? 불리한 그 정책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법규 개정 및 신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윤창호법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윤창호법은 어때요? 그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아깝게 젊은 그 청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가해자는 정말 그 음주로 인해서 죄 없는 그 윤창호 씨가 이제 죽게 됩니다. 따라서 그 윤창호법에 의해서 예전에는 음주운전이 0.1 이상이 되면 취소였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0.08로 0.02가 강화가 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음주로 인한 그 단속 벌금이라든지 형사입건에 대해서 아주 정말 그 엄격한 그 어떤 법조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신설이 되고 추가가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음주 측정기가 휴대용 음주 측정기가 많이 팔렸어요. 또 그 반면에 어때요? 조금만 먹어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운전이 좀 더 대리운전 사업이 많이 또 성장을 하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조금이나마 관련이 된다면 술을 파는 회사에서 술이 좀 덜 팔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위협적인 요소, 내가 알코올을 판매하는 어떤 주류를 팔고 있는 회사였을 때의 법규 개정이나 신설, 또는 내가 휴대용 음주 측정기를 판매하고 있었을 때 법규 개정, 윤창호법 개정은 어때요? 더 낫겠죠. 판매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협적인 요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랬을 때는 기회 요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법규 윤창호법 개정 신설. 그러니까 그 아이템별로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소비자의 변화, 니즈의 변화가 있어요. 니즈 변화는 내가 뭘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 니즈의 변화가 나도 모르게 또는 그 트렌드나 거기에 맞게끔 소비자의 패턴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만 해도 예를 들어서요, 바지가 남자들 바지가 통이 밑으로 일자였는데 지금은 뭐 40, 50대도 약간 그 좁아드는 그런 소비자의 니즈의 변화가 있어요. 그건 위협이죠. 작년에 그런 디자인을 해놓고 했던 그 회사들은 요건 위협적인 요소로 달려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불리한 정책이라든지 법규, 니즈의 변화, 또 대체제의 진입, 이런 그다음에 시장 성장률의 둔화. 갑자기 중요한 게 하나 더 추가할게요. 시장 성장률의 둔화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때요? 시장 성장률 둔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숙박업소에도 거의 지금 뭐 빈사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정부에서도 숙박업소의 1인당 뭐 50%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시장 성장률의 둔화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던져준 정말 우리에게 위협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현재 뭐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는 거의 문을 닫았었고, 뭐 그런 그 어떤 경제의 흐름, 돈의 흐름에 어떤 플로잉 되는 그 자체에 어떤 그 거기 정체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외부의 인자들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히 그 위협적으로 향하는 그런 아이템과 사업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다시 기회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별도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요 수학 분석을 할 때 여기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 뭐 검정색이 아니라 좀 두드러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줄을 치고 여기에는 SO 전략 이렇게 해서 파란 걸로 하고요. SO 전략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ST 전략 여기다가요. ST 전략 이렇게 하고 또 여기다가는 WO 전략 그리고 여기는 WT 전략.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든 이 수학 분석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요 네 개만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수학 분석했다고 사업계획서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수학 분석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가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어떤 정부 중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하는 그 평가위원으로서 이 수학 분석 4개만 이렇게 제시를 한다면 저는 그건 수학 분석이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기회나 그 회사의 위협이나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지금 제일 문제는 뭐예요? 위협과 단점을 보완을 해야 돼요. 이거는 강점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런데 그 회사는 다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회사의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어떤 그 위협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들은 그 회사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헤쳐나갈 것이냐. 창업기업의 성장 전략 분석 중에 하나는 사실은 수학 분석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SO 전략에 있어서 이건 뭐예요?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거예요. 어떤 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 효과. 강점과 기회가 합쳐져 갖고 더 많은 그 회사의 제품 판매량이나 앞으로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시장 기회 선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 기회의 선점이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시장에 가서 먼저 그 마켓쉐어를 갖는 거죠. 마켓쉐어. 내가 시장 선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전략이 나와줘야 돼요. 어떻게? 차별화된 핵심 전략을 가지고 정치, 경제, 현재 나와 있는 요거를 믹스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가 우위가 됐는데 새로운 기술이 등장이 됐습니다. 우리 원가 우위가 돼서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먼저 소비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SO 전략은요. 시장 제품의 다각화예요. 시장의 다각화, 제품의 다각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더 나갈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부분만이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 곳으로 제품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을 좀 적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좋은 걸로 할까요? 위협적인 게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이 위협적인 것을 강점으로 녹여놔야 돼요. 시장 침투.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위협을 희석할 수 있어야 돼요. 위협을 희석하는 거. 이런 위협이 있지만 우리 강점에 의해서 조금 덜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그 필립 모리스라고 하는 담배 회사가 있습니다. 담배를 만드는 회사인데 필립 모리스는 그 외적인 요소로 담배 금연 운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담배로 인해서
건강을 잃고 폐암 말기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했어요. 그 소송을 해서 계속적으로 패소가 되고 있었고, 또 거기서 싸워서 승소한다 손 치더라도 겉보기에는 썩 그렇게 좋지 못했었던 그런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립 모리스의 이 수학 분석에 보면 그러한 요소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담배 금연 운동에 대한 협찬을 했어요. 또 폐암으로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기부도 좀 하고요. 그리고 체력 증진을 위해서 폐활량 체력 증진을 위해서 뭔가를 사회적으로 헌신을 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예요? 자본력, 자금력을 통해서 자기네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소송과 외적인 어떤 그 위협적인 요소들을 녹아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제품의 어떤 솔루션, 제품의 위협 희석, 위험성이 있는 제품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시장 침투. 시장 침투를 어떻게 더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게 제품의 확충.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떤 솔루션도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WO 전략은 어때요? 내 약점과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핵심 역량의 강화. 그죠? 핵심 역량의 강화. 핵심 역량이 낮았었는데 요것을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 기술이 강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 어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기술, 낮은 기술이 갖고 있었지만 산업의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다른 기술과 전략적으로 제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몇 가지를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점과 위협이 있을 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전부 다 이 시장을 점유할 수는 없어요. 또 그것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의 그 일로 인해서 더욱더 악화일로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요소가 나타났는데 불리한 정책이 나타나면서부터 그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더욱더 침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시장 철수예요. 철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것까지 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집중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한 곳에만 그 집중 선택.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M&A 해야죠, 뭐. M&A 뭐 회사 팔아야죠. 끝까지 나가서는 어떤 약점과 위협에 의해서 회사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면, 예를 들어 시장을 철수한다든지 또는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그 역량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 펜을 만들어요. 이제 이 펜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에 잉크와 또는 심지와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전부 다 버리고요. 잉크만 만들 수도 있어요. 잉크만. 이 안에 들어가는 잉크가 특수 잉크다 보니까 그 잉크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 선택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시장도 버리고 이 시장도 버리고 그냥 오로지 나는 이 펜을 만드는 회사에 잉크만 판매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지금 뭐 저희가 더 늘질 않아서 그러는데 이것도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강점을 통해서 강점과 기회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올리겠다든지 또는 강점을 통해서
위협을 어떻게 녹여 그러니까 희석시켜야 할 건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요 전략은 누가 짜야 되냐면요 이거는 제출하는 회사에서 짜야 돼요. 제출사에서 짜는 거죠. 제출회사. 그런데 이거는 안 잡고 이거 4개만 적으면은 이거를 보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기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떡하라고? 위협이 이런 위협이 있다. 그런데 그건 어떡하라고? 강점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있을 수 있어요. 너희들 회사는 강하구나. 이런 점이 있어 좋구나. 근데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 약점이 있으면 이거 안 돼. 미선정될 수 있어요. 이런 약점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회사에는요, 또 자기 본인의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수학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개인적인 거. 내 개인적인 강점은 뭐고, 내 개인적인 약점은 뭐고, 내 개인적인 여태까지 강점과 약점을 통해서 외부에 봤을 때 외적인 요소는 어떤 기회와 위협 중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것은 이러한 전략 분석은 반드시 적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런 단시간에 달려왔습니다만 이런 수학 분석을 통해서 예제를 한 번 더 드리고 수학 분석을 마치도록 하는데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쉬었다가 내 개인적인 수학 분석을 어떻게 꾸며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